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미크론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면 뭐 슈퍼항체 보유자네. 슈퍼항체. 예. 젊을 때 이성 교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안 걸린답니다. 그래요? 바람기 테스트. 바람기 테스트? 오미크론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동안 좀 과거가 있었구나. 아, 그런 겁니까? 하기야. 저도 뭐 2020년부터 계속 전철로 이렇게 이동하지. 네. 뭐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주로 짬짬이 작업하지. 네. 뭐 그러면서 나는 그때 아마 생겼나 싶기도 하고. 얼굴 좋으시네. 오늘 참 이제 강영 부장님 2부에 이렇게 모신다고 이렇게 작가님한테 듣고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자, 그동안에 지금 뭐 3월 FMC 거치고 나서 생각보다 미국장이 잘 버티고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 또 한 며칠은 그 뭐 CPI, PPI 이틀 동안에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도 또 묘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강 부장님의 기본적인 뷰가 궁금했던 참이에요. 네. 그런 참이라서 살살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듣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결론 일단 미국장 대충 이제 좀 이제 위를 봐도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강하게 하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또 채팅방에 더 강하게 하방을 채팅방에 막 올라오는 막 좋아. 그러면은 하방인데. 아직도 그러면 바닥은 아니다 미국장이. 네, 그렇죠. 인플레에 대한 어떤 혹은 그 금융정책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만 대비가 된 거지 실제적인 타격이 없잖아요. 잠깐만 나 여기서 진행자로서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관리해야 돼. 네, 아 강혜인 부장 결론 들었다. 네. 아직 바닥 멀었단다 하고 이거 나가실까봐. 아, 그래요. 끝에는 네. 우리 강 부장님이 그렇다고 무슨 쇼충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잖아. 아니죠. 종목 잘 보고 장 잘 보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네. 끝에 가서 종목 좀 우리 일부 끝부분 보셨지? 네, 종목 끝에. 짓짜내는 거. 종목 종목 좀 얘기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종목이야 뭐 풀어주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대신 이제 종목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너 임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수는 내린다고 하고 네가 참 말한 종목은 내리고 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또 저한테 뭐라 하기 없게. 오케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맞춰야 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매매를 하고 이제 주식을 미국 주식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제가 작년 초부터 삼성전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네. 어느 정도 디그너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게 내가 살 주식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장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컨빅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 매수하다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침부터 기를 쓰고 주식을 매매하고 올라가야지 했는데 안 되면 막 사람이 스트레스가 받고 뒷골이 땡기고 그렇죠. 배에 가스가 찬단 말입니다. 건강 해치죠. 네,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휴가 내고 해외 일주일 갔다 오면 이게 주가가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마사지 샵을 가죠. 이제 타이 마사지나 이런 거 가고 그다음 세차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뭐 사장님이 들으면 저놈 새끼 일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비가 오기도 하고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그걸 만지는 사람들은 그 모르는 뭔가 어떤 동물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20년대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통하고. 네, 맞아. 제가 뭐 17년, 18년, 19년 박스권을 잡아놓고 거기서 대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고 종목도 잘 찾아서 많이 먹었는데 2020년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쭉 상승 추세를 그리는 바람에 되게 힘들었던 장이에요. 네. 종목은 잘 맞았는데도 그게 힘들었던 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마 수익률을 이체적으로 보시면 수익률이 50% 60% 나는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체감적으로 보면 지수는 빠질 가능성은 높은데 실적주나 이런 것들로 몰려다니면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들어올리는 그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터처럼 종목이 빵빵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순식간에 수익을 내기는 오히려 나은 장일 수는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에는. 아마 미국도 금리를 빅스텝으로 막 올리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빠져버리게 되면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 말고 할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 안 빠져나가고 있다가 채권으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 균형 상태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한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먼저 빨랐던 거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8, 9월 달에 장이 슬금슬금 빠지고 그때만 해도 뭐 스카이마케팅에서 4천 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700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장이 빠져버리면 한 번 더 플런지가 한번 밑으로 딱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밸류 되고 뭐 정책 뒷바람 받고 그 다음에 뭐 트렌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밑에서 딱 해먹처럼 가둬놓고 딱 사버리면 그러면 골프 치러 가도 사실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 나오죠. 지금 같은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에 맞는 종목 사놓고 네. 매일매일 들다 볼 게 아니라 차라리 그래놓고 어디 저 풀린 데 있으면은 한 보름 정도 여행 다녀오는 것도 맞습니다. 좋지. 예, 맞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공부를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이제 뭐 하다가 도저히 나 이거 허리도 아프고 치질도 생기고 이거 안 좋아서 나 못 하겠다. 박사 학위 받으셨어? 아니 석박 하는데 이제 박사까지 가야 되잖아요. 박사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증권맨이 되고 싶은데 이제 나와서 이거 했는데 이제 제 기본적인 성향은 그거예요. 나는 일을 조금만 하고 많이 놀고 싶어. 활력 기질이 있어. 좀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딱 생겼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일 조금만 하고 이게 어떻게 많이 놀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식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 완전히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고 수익이 작아.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뭐 매체 통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작은 잡인 건 확실해요. 이건 예를 들어 주변에서 하기 좋은 말로 뭐 출연력 하지 마.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게 출연력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거가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한량 스타일에는 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알긴 안 해. 한량인 걸.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장을 모르겠으면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리포트 읽고 리포트를 쓰는 직업보다는 리포트 갖다 주면 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야 이거 잘 썼네 이거 이 데이터는 좋은데 안 좋은데 이게 좋지 앉아서 이걸 막 하는 거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자격도 갖춰야 되고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힘들다는 거죠. 맞아.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저거 하는 건 2021년에 제가 고집 부리길 잘했다. 어떤 고집? 밑으로 봐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걸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 가지 또 얘기를 했던 거가 작년 4반기에 얘기했던 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못 간다. 다쳤다. 이거는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못 간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태까지 심리적인 건 반영이 됐다. 페드 무서워하니까 이놈 자식하고 회초리를 딱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심리적 대응은 됐다. 시장이. 그런데 멀티플을 하향시키는 거는 이제 금리를 땡기는 거 추가 유동성 자체를 끌어들이잖아요. QT도 빨아들일 거잖아요. 시장이 그동안에는 그거 안 할 거야라고 하다가 하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서 주가가 10%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종아리에 와서 이제 매가 꽂히는 거죠. 그럼 이 아픔은 이제 금리를 땡기는 과정에서 오게 돼 있는 거고 그 때리는 매의 강도는 예전에 아빠가 애기였을 때 때리는 거하고 이제 다 커갖고 아빠만해진 애하고 때리는 게 다르잖아요. 회초리로 안 때리고 이제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때리잖아요. 그렇지. 이제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 이제 골프채가 날라올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한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실적 전망치를 15% 20%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봤다가 지금 슬쩍 10% 미만으로 올렸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9% 7%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분기잖아요. 그러니까 2, 3분기로 가면서 이 인플레, PPI, CPI 막 올라간 거 이것들이 소비 부러지고 ISM 제조법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두 분기는 더 거쳐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장부에다 적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1분기, 2분기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저께는 벌써 뭐 CPI 40년대 최고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특히 뭐 PPI 나왔던 날 그럼에도 CPI 나왔던 날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막판에 꺾였고 PPI 나왔을 때도 뭐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뭐 정점 찍었네 벌써 피크아웃 소리 실실 나오는데 이제 강 부장님은 아직 아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데는 예.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이 레벨 다운을 시켜서 균형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나스닥 기준으로 15,000, 14,000을 기준으로 보고 목표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보는 게 3,000선이나 2,900선을 목표로 잡잖아요. 네. 예전에는 4,000선 잡았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 충격을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을 다른 게 이제 해피엔드를 꿈꾸는 피그말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제로 아프로디테는 어디에라고 하는 건데 요 스토리가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이프러스에 사는 조각가가 여자들이 너무 좀 뭐 타락했다고 한마디로 성적인 부분에 타락해서 난 여자 싫어. 사이프러스라면 우리가 키프러스라고 하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그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그 저기 그리스 앞에 있는 맞아. 그래서 나 여자들 싫어 그러면서 저쪽에 박혀가지고 조각을 만들었어요. 예쁜 여자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피그말리온이. 예. 그거 보면서 너무 자기가 만드는 너무 이쁜 거지. 그래서 그거에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 여인한테 사랑에 빠져. 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티나 포모 그다음에 갓 이런 단어들은 심리적인 걸 반영한다고. 잠깐만. 티나 포모는 알겠는데 그다음 뭐? 갓이 뭐야? 갓 영현 이런 거 있잖아요. 갓 영현. 그래서 제가 뭘 하겠냐면 갓 영현이 갓댐 영현 되는데 얼마 안 남는다 이거. 갓 영현이 갓댐 영현 되는데 순식간이지. 네,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그게 캄다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각상을 막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가만있어 봐. 피그말리온 얘기 조금만 더 듣고 그래가지고 오해됐는데 피그말리온이 그 조각상이 너무 사랑에 빠지니까 여기 보고 있던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로 가면 이제 비너스로 바뀌는 그렇지. 아프로디테가 보다가 불쌍한 자식 하고서 그 여자를 조각상을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각상에 사람처럼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해피엔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 네.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무슨 효과예요? 그러면? 지가 열심히 막 뭔가에 애정을 쏟으면 그거를 사랑하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되는 그런 기분.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 이렇게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건데 유연하게 생각하자 이거. 유연하게 생각하자. 네, 유연하게 생각하자. 자꾸 자기만의 어떤 이걸 잡아놓고 계속 이쪽만 계속 보면서 이걸 하자. 그러면 아프로디테가 나와야 되는데 신이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고 페드가 칼춤을 추기 시작하고 나서는 근무, 칼끝, 칼춤. 칼춤의 끝은 항상 자산 가격 하락을 동반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버블, 채권 버블, 주식 버블인데 채권 시장이 먼저 두들겨 맞았잖아요. 채권 시장이 피바다고. 이게 나이브하게 대응. 근데 주식 시장이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니까 제일 나중에 반응할 텐데. 부동산은 주식 시장이 지금 반응 안 했어요.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사실은 주식보다 부동산이 인플레 해지 기능은 더 많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 해지 기능이 없는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심리적인 피크 아웃은 왔다. 근데 한참 가상화폐 막 날아갈 때 왜 가상화폐를 왜 투자하지 할 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했었죠. 근데 왜 가상화폐가 힘을 못 쓰지? 그럼 그때 그 말이 약간 뻥이었나?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산 가격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수 하락이라든가 체감은 지수는 하락할 거다. 그런데 아마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있거나 종목에 깊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도매금으로 빠질 때 사놓으면 종목 대응은 훨씬 쉬울 거다. 예전보다. 종목 대응은. 유동성으로 볼 때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막 오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더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가 이제 그 돈을 번 사람들은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돈을 벌지 못하고 지금 까먹고 있는 사람은 예전 유동성 장세나 예전 패턴을 보면서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안에 들어와서 방에 있는 사람은 불을 끄고 자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 사람은 불을 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절도 있는 어떤 어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좋은 거는 이제 드러난다 빛으로. 네. 빛으로. 네. 딱 오늘 뭐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그 실적에 맞춰서 딱 낸 것들은 다 불을 뿜었어요. 옛날에는 안 먹혔거든요. 실적 좋아도 주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 좋은 거 미리 알면 돈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는 조금 예전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저 해피 제목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해피엔드를 꿈꾸는 피그말리온 그리고 부제가 아프로디테는 어디야? 저걸 강 부장께서 직접 만드신 제목이에요. 네, 제가 씁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지었어요. 옛날에 누구 하는 얘기 듣고 내가 한번 써먹어야지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써먹어요. 근데 되게 섭섭해 막. 옛날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5%만 시장이 하도 오르고서 5%만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매도 그래서 오나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오나미 프로젝트. 네, 5%만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매도. 오나미. 그렇게 했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그걸 막 그 프로그램 방송으로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야 너 이름 짓는 거 괜찮다. 이게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있어 보여. 네, 있어 보여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이제 위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거한사위. 네. 거한사위라고 하는 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편안함에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위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한테 눈 하나가 날라갔지. 왼쪽 눈 쏴줄까 오른쪽 눈 쏴줄까. 그죠? 아처리급에서는 그 글로벌 최고의 어떤 동북아 맹주들한테 와가지고 눈 빠지고 갔잖아요. 거기에 있던 신하입니다. 이세민이 신하라고? 네, 당태종이 신하라고? 네, 신하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연개소문이 우리 저거였는데 연개소문 문화생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당태종하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수양제하고 수양제 아버지가 수문제인데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권 잡았거든요. 근데 이 당태종하고 수양제하고 어머니가 자매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야, 이종 사촌. 그래요?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당나라는 똑같은 애들인 거지. 그 야가 이제 이따가 그 저거 할 때, 사실 이세민이가 정권을 잡을 때, 그 이세민이 말고 황태자가 있었어요. 황태자. 황태자한테 이세민이 죽여라. 약간 좀 이방원 냄새가 난다. 이세민하고 같은 또 태종이잖아. 또. 그렇죠. 이세민이 죽여라.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황태자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당태종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걔를 황태자를 죽이고 잡았어요, 정권을. 그래서 이놈을 잡아왔죠. 누구를? 위징을. 네, 황태자 책사였으니까. 너 이놈의 새끼는. 네가 날 죽이라 했던 놈. 그랬더니. 그러니까 황태자가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하면 죽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위징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라는 뜻이 위징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라는 건데 당태종이 뭔만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맞으면 얘가 와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전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위증이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 이 얘기는 우리 말로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 네,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지. 주식 막 윗방향으로 질르려면 강 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이제 앞으로 자료 보면 나 이거 100만 안티를 안성하는 것 같은데 몰라.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18살 주민등록법이죠. 이제 신하들이 다 그랬어요. 당나라 군사를 모집할 때 야 이거 등치가 크면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6살이든 17살이든 등치 큰 놈은 전부 뽑아서 군대에 보내야 된다. 신하들이 전부 그렇게 했어요. 이세민이 그래 니들 말이 맞다라고 했는데 요 사람이 그거를 밑에 내려주고 올려받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문화시중 같은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은 거를
행정부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가 감추고서 안 내려보낸 거예요. 아, 자기는 동의 못 한다는 그거 거지. 갖다 이제 눌러 앉았구만. 네, 그래서 이놈 자식, 너 왕을 어떻게 1357구로 보냐? 너 안 되겠다. 너 띄엄띄엄 너 이놈 새끼 이거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게 그 연못에 고기가 있는데 다 퍼서 지금 조그만 것까지 잡으면 좋지만 예? 큰 놈만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연못에 고기가 없어버린다. 지금 그렇지, 잡긴 씨가 좋으니까. 마르니까. 네, 씨가 마른다. 18살 미만은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당태종이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겼던 게 뭐냐면 고구려를 침입하지 마십시오.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당태종이 죽으면서 한 말이 그러고 나서 위증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아, 그게 그 안시성 싸움이요? 예. 그 전에 요동성을 수나라는 요동성을 못 깨갖고 돌아 들어오다가 살수에서 저기 을지문덕 할아버지한테 완전히 개판 털리고 이제 살수 대첩하고서 도망가서 이제 나라 망하고 이종 사촌인 당태종이 와가지고 다시 정권 잡았는데 저거 고구려 저거 먹고 싶거든. 저거 눈에 가시거든. 한번 가자라고 하는데 위증이 가서 하려고 하면 전화 안 됩니다. 뭐 징집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납작 엎드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천하태평한 태평성국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위기를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대 고구려를 침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남기어서 이제 거환사위라고 하는 거가 나온 거. 우리 고구려 할아버지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제가 대자부처럼 나오는 것들은 제가 1998년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매크로 지표나 경제 지표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1970, 80년대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볼커 시절. 네. 그때에 대한 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이제 미국을 아예 포기해라. 지금 물려있는 사람 어떻게 가냐. 지금 너 와서 또 밤맛 없이 또 와서 또 내린다고 얘기하고 내일 또 뭐 5% 3% 올라가면 또 너 막 하면서 댓글 달리고 이게 아니라 멀리 보았을 때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라고 할 때 조금 더 내려가시면 하시면 안 되겠냐 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빅테크가 퍼센티지가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키고 있다가 다른 종목들은 2021년 내내 빠졌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키고 있으니까 지수는 멀쩡하니까 잘 될 것 같거든. 그리고 2차 전지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려와 보니까 레벨 다운이 확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놈으로는 어차피 승부가 안 나니까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는 장세가 지금이고 개인 투자가는 오히려 여기가 낫거든요. 여기서 이거에서만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분기 정도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빼빼로 데이 때 와가지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런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충분히 실탄을 깨먹지 않고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고 오늘은 그 얘기가 이런 거한 사위 지금은 멀쩡하지만 내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를 반대를 하고 제가 뭐 누구를 설득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패를 나눠서 해야 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왔죠.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맞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가서 여기서 3쿠션을 치고 내려올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 꺾일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여기 올라가다 실패하는 게 무섭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면 기한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 심리를 읽어야 된다 이게. 이게 매수와 매도가 지금 팽팽하게 이걸 이렇게 3차원으로 싹 뒤집어 보면 이게 휴전선에서 지금 막 부대끼리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막 밀어 올리고 밀어 제끼고 하는 그 과정들이 맵으로 그려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 인버스로 닫아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종목들 중에서 실적 나오고 빚 없고 그러면서 경기 안 타면서 위로 슈팅 가능한 것들만 잡자. 그것도 낮은 가격에 잡자라고 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오케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 실업률 개선 속도 잘 보십시오. 요것 때문에 이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요게 이제 페드의 긴축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앞에 그래프 다시. 네, 요게 이제 고용시장. 파란색이 뭐예요? 요게 이제 2007년 고용시장 회복되는 거. 2007년? 예.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깨졌다가 이렇게 일자리 개수인가? 일자리 그렇죠. 실업률이 터지기 전에 제로였다가 위기 터지면서 실업률이 막 이렇게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요 기간이 76개월.
76개월. 6년 걸렸어요. 6년. 6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2001년 닷컴 버블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페드의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다는 걸 계속 얘기 드렸는데 좀 이따 한 방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보시면 그래서 2018년 때는 테이퍼링 쭉 하다가 테이퍼링 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늘어졌죠. 이렇게 34개월까지. 지금 제일 밑에 그래프? 예, 2015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네네. 천천히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위에서 보시면 고용 속도가 천천히 회복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94년, 95년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상 각도가 빨랐다가 94년, 95년 예. 저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예, 파란색 예, 이렇게 예.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 좀 쉬었다가 음. 다시 99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22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지금 파란색 왼쪽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그 그래프를 한 방에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나오는 게 unemployment rate입니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예, 위기가 터지면 실업률이 빡 올라갔다가 실업률이 빡 올라갔다가 쭉 내려갑니다. 고용이 지금 보자. 잠깐만.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강 부장님 좀 천천히 갑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저 삐쭉 솟았다가 밑으로 저 제로에서 허브적 걷다가 지금 다시 제로에 있는 게 저게 연방기금 금리겠네. 예, 맞죠? 연방 기준금리입니다. 예. 오케이.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저 약간 저 분홍색 정도로 보이는 오른쪽 고점. 오른쪽 고점 삐쭉 솟았다. 저게 이제 실업률이야. 실업률. 예. 그다음 노란색은 노란색은 코어 인플레이션. 연준이 참고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지표. 예. 네.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선을 긋는다는 건 깜빡했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시죠. 94년, 95년부터 쭉 내리다가 실업률이 쭉 개선이 되다가 옆으로 기죠. 이렇게 분홍색이 옆으로 기니까 딱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올리죠. 아 금리를 올리네. 예, 예. 여기도 보십시오. 위기 빵 터져서 실업률 올라가다가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회복 쭉 되다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5%, 5.2% 되면 실업률 좀 떨어지니까 또 금리 올리기 시작하죠. 또 이제 자신감을 갖고 금리 올리네. 그렇죠. 실업률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인데 딱 그거 보면 3.5에서 4%입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자연 실업률.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이 된 그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쌍팔년도 예. 경제학 개론에서 한 4% 정도라고 배웠어요. 4%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마찰적인 이유든 이직을 하는 관계든 예. 뭐든 예. 아파서든 통계를 내보니까 100명 중에 4명은 놀고 먹더라.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4% 나오는 건데 예. 지금 보시면 딱 거기서 멈춰요. 금리 인상을 보십시오. 여기. 딱 그 실업률 되면 멈추죠. 그러네. 금리 인상을 딱 거기서 최고점에서 딱 꺾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최고점에서 실업률 딱 나오면 최고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딱 멈춥니다. 근데 지금 3.8% 최고 달성했잖아요.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0.25%. 아직도 0.25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그동안에 금리를 올리는 각도나 스텝을 보면 여기 T 플러스 여기 개월수잖아요. 이렇게 보면 쭉 천천히 올려도 됐죠. 실업률이 천천히 개선되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고용시장 경제학 교과서로 보면 필립스 곡선을 그대로 갖다 놓고 한 거고 페드의 기준금리는 테일러스 룰이라 테일러 준칙이요. 네. 그거 딱 갖다 놓고 공식으로 대입 딱 해보면 지금 연방 기준금리가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으면 7.5% 나와요.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제가 제 개인 유튜브랑 제 카페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공식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금리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올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서 이거 뭐 몇 년 기다렸고 이거 뭐 99년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건 언제면 이 하늘색입니다. 04년부터 07년도 서프라임 터지기까지 정말 뷰티풀한 장이었습니다. 뷰티풀. 예. 딱 봐가지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두 달 딱 지수 옆으로 기다가 금리 인상 딱 하자마자 그날부터 쏘기 시작해서 쫙 올라가다가 또 3개월 만에 또 25bp냐 50bp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25bp 올리면은
땡큐다 하고 가지고 50bp 올리면 연준이 알아서 다 조절했으니까 또 가자 하면서 3년을 땡겨버립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가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인플레가 안 오르잖아요. 인플레가.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도 개선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개선되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실업률이 완전히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인플레는 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거 빨간 선을 왼쪽으로 확 꺾어서 그냥 확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기가 서듯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말자. 그래, 다시 아까 그 한 방에 보여주겠다는 저 차트의 예. 결론은 그거예요. 오른쪽 끝 부분을 봐서는 노란색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까지 머리를 치든거나 예. 실업률이 저렇게까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예. 제일 굵직한 저 초록 하늘 무슨 예. 색이야? 제일 밑에 있는 비등비등한 저 연방기금리 꼴을 보니 예. 지금 저기서 제일 지금까지 넉넉히 있었던 애들이 연준이네. 그렇죠. 이게 정책 실패라고 하는 걸 그렇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9월 달부터 와서 지금 발표되는 실업률을 보았을 때 루트가 잘못됐다. 얘들 지금 07년도 이거 하고 여기 닷컴 버블하고 요거 제외하고 빨간색 루트를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22개월 만에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빨리 금리를 안 올리고 제롬 파월 인선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그랬다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인플레를 자극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안 터졌으면 시장 거꾸로 바뀌었을 거예요. 3월 달부터 다 땡겨버렸지. 이렇게 생겼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금리 인상을 늦춘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3월 FMC 때부터 빅스텝을 갈까 싶다가 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서 막 정신 사나운데 우리 연준까지 빅스텝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러겠죠. 3월 달에는 우리 25bp만 올려서 그 얘기야. 지금까지.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안 터졌으면 3월부터 50bp 올리고 해서 오히려 지금 장이 위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역설적이다. 그래요. 유가 얘기하는데 천연가스는 미국하고 상관없고 미국 인플레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유가 얘기하는데 유가는 CPI나 PCE 지표를 보거든요. 연준은 PCE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블 난다 해도 1% 올라가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못된 설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사주 매입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하다 어시 싸네. 예. 저 바이백이란 게 자사주 매입 아니에요? 예, 자사주입니다. 2022년에 21년보다 더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기별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태도로 바뀔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면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이 막 다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글로벌 포린 인베스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부터 시작해갖고 상위권 국가들의 개인 투자가들이 샀지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 올라오면 다 지졌어요. 이쿼티에서 빼서 다른 데로 막 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혹시 또 약간의 또 월가 내에서 매파적 연준과 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약간 좀 쇼치던 애들의 쇼카바링도 좀 가세하지 않았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랬을 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랬을 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보고 실적을 보고 네.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러 들어갈 것 같고 네. 이제 중고차 가격이 빠졌어요. 빠지기 시작했고 이건 빠질 수밖에 없고. 네. 물류 전월비인가요? 어떤가? 지금 저게 전월비인가? 전년비? 전월비겠다.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예, 전월비. 예, PC 저기 물가 발표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컨테이너 요금들이 내리고 있어요. 컨테이너 요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기 때문에 물가 올랐다라고 메소드 연기를 펼쳤던 제롬 파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아니고 M2만이 풀려서 그래. 빅 스텝뿐만 아니라 QT 빨리 해갖고 돈 빨리 안 끌어들이면 70년대 불황 온다. 요 한마디 딱 나오면 이제 바닥을 잡는 거겠죠. 그럼 왕창 사야죠 이제. 그 말이 파월 입에서 나오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결국 그러면은 결국 막판에 가서 실토를 하는 게 실토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너무 풀었어요 그동안 이 얘기 그래, 이제 예. 나온다는 얘기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뭐 이래서 저렇고 중고차가 너무 올라서 그렇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약간 뭐 디스럽션 뭐 거기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다고. 네, 뻥인 것 같다라는 거죠. 쉘터값 올라가지고 임금 올라갔고 렌트 올라가지고 올라간 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푸틴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중국 차에다 밀고 뭐 유가 때문에 밀고 했는데 그게 될까?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얘기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렇잖아요. 뭐 커밍아웃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잘못했어도 뭐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뭐 결국엔 잘못했지만 사랑은 했다. 예, 뭐 이거 또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내 사랑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미크론 안 걸릴만 하네. 멘트 보니까 뭐. 그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2012년에 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에 왔는데 임금 대비했을 때 임금이 오르는 폭이 컸기 때문에 유가 수준이 비슷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했을 때 예전에는 2리터를 넣었다고 하면 지금 1시간 일하면 3리터를 넣을 수 있어요. 휘발유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로 내가 일을 했을 때 1시간 일을 해서 2012년에는 2리터밖에 기름을 못 넣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하면 3리터를 넣을 수 있어요. 아, 임금이 네.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야, 그러니까, 그 비유하니까 또 느낌이 확 온다. 네, 미국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서 그게 인타임? 실질 그 시간으로 인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실질 개념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웨이지 그로스를 보시면 여기 이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파란색이 컨슈머 센티멘트인데 실질 소득, 웨이지,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이 명목적으로는 10% 올랐는데 인플레가 그보다 더 올라갔고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 스케일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저 얘기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임금이 올랐다고 쳤지만 전년비 뭐 몇 프로 더 월급이 올랐다고 하지만 인플레 따지면은 실질로 따지면 오른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 타격은 소비가 본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1시간 유가가 막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에 1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네. 돈으로 네. 1리터 넣던 걸 지금은 2리터 넣는다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다고. 그렇죠. 그럼 임금이 더 많이 올랐네. 그렇죠. 인플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하고 유가하고 같이 붙이지 마라. 집값 오르고 공산품 오르고 다른 게 올라서 그런 거지. 거기서의 핵심은 네. 유가도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인플레 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뇌피셜이다 아니다. 비중도 차지 얼마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유가 핑계 대냐. 근데 맨날 우리 뭐 인플레이션 내지는 물가 상승할 것 같으면 기사들마다 일단 사진 참고 자료 사진이라고 미국 사람들 그 주유소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그 이렇게 뭐야 응? 넣는 거. 권총. 권총. 그러니까 이게 그 식료품이나 사실은 유가 같은 거 빼는 코어가 문제인데 그 코어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 저축해 놓은 사람들 망했죠. 세이빙스 레이트가 막 늘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리얼이네. 네, 리얼입니다. 인플레를 빼보면 은행 금리 받는 것보다 지금 이게 인플레가 늘어나 버려 갖고 세이빙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 위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가격 전가가 안 되는 부분, 지금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PPI와 CPI 차이 이런 것들이 맞아. 이번에도 많이 나더만. 네, 이거 그게 저 소비자 가격이 전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네. 미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가 시키는 거를 한두 분기 보자는 거예요. 보자. 지금. 네, PPI가 지금 PPI는 전가 못 시키면 실적 떨어질 거 아니야. 실적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핵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도 이제 중국 PMI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PMI가. 중국 PMI. 네. 중국도 보면 맨날 PPI 대비 CPI는 얼마 안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에 중국의 PPI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얘가 동계 올림픽 때문에. 뭐죠? 이게 중국 중국 물가지수 PPI입니다. 이게. 파란색 위에 거는 PPI. 네. 밑에 건 CPI거든요. 네네. 얘들은 뭐 어차피 PPI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수출 물가니까. 네. 이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거 부동산 헝다 사태 때문에 얘네가 캄다운 시키느라고 경기를 다운시켰다고요. 인플레 잡으려고. 그래서 PPI가 죽은 거지. 지금 보면 오늘 아마 지준율이나 뭐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나왔어요. 네. PMI가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 안 쓰겠냐고요. 그러면 또 이거 올라가겠지. 그럼 이게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CPI를 미국 CPI와 전 세계 CPI를 또 밀어 올리겠네. 네. 유가 안 빠지잖아요. 그동안 유가가 빠졌던 이유는 상해 락다운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상해 락다운. 그래서 중국발 수요가 좀 주춤한다. 주춤해서. 그래서 빠진 거지.
뭐 러시아 사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란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전략 비축률이 좀 있는 것 같다 푼다고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갈 거고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생각보다 유가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쯤에서 소비가 미국 소비자나 선진국 소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게 미국만 이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데이터가 막 이렇게 솟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어렵다. 미국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ISM하고 S&P, ISM 제조업 비표가 이런데 여길 보시면 여기 그 PPI는 요렇게 되면 요 오른쪽 스케일로 올라가는 빨간색이 PPI고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오른쪽 스케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PPI. 그게 이제 축 반전을 했네. 예. 저 밑으로 빨간색 밑으로 온다는 얘기는 오히려 물가 상승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왼쪽 스케일로 보면 파란색인데 이게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붙어 댕기네. 네. 물가 오르니까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지네. 따라가죠. 내려가죠. 네. 여기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내려가면 S&P 500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S&P는 서비스업이 중심이 50%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M은 경기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잘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PPI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키는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이걸 잡으려면 얘네는 락다운을 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켜야 되는데 벌써 지준율 풀면서 부양책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물가에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를 더 드라스틱하게 소프트 랜딩 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면 잠깐 지금 죽어있던 거는 중국이 그동안 헝다 사태부터 시작해서 동계올림픽 때 그 굴뚝 연기 좀 덜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자. 나올 때까지. 요거는 뭐냐면 또 하나의 증거인데. 잠깐만. 그럼 목 좀 축이셔. 저 지난번에 그러셨잖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저런 차트 저거 돈 주고 보는 차트라고. 네네. 개인적으로 돈 주고 돈도 보는 주죠. 차트. 예. 몇만 원씩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것만 골라와가지고 그래. 살 떨리는 자료들만 갖고 와가. 그러니까 우리 저 인포메스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 네. 강영인 부장하고 유동원 상무하고 두 사람 같이 불러갖고 한번 토론함 시키자고. 그 뭐 저도 댓글에 있어가지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 양반도 잘 모르는데, 뭐 일면식도 없고. 유동 상무 모르면 간첩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건 알지만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표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매크로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제가 책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 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서 제가 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경제하고 주식시장을 이게 경제 따로 주식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한 애들이 주식을 못해. 차라리 경영하거나 법학하거나 이런 애들이 잘해. 왜 못하느냐? 너무 붕 떠 있어서. 근데 지금 20년 만에 지금 제대로 써먹고 있어요. 뭐를? 경제학을 제가 공부하고. 근데 거기에 다리를 딱 주식시장으로 다리를 놔준 책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혹시 주식하는데 힘든 점이 있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그 책을 내밀었어요. 지금 품절돼 갖고 바깥에서 10만 원이래. 내가 우리 저기 카페나 막 제 유튜브에서 그거 사시라고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막 중고에서 막 파셔가지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막 중고로 팔고 난 재테크한다고 하면서 그걸로 막 하고 계시더라고. 잠깐만. 네. 브라질에 비가 내려. 그러면 커피가 흉작인가? 풍작이죠. 풍작. 커피콩이 막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는 풍작이야? 네. 그럼 커피 원두값이 폭 나가니까 스타벅스가 스타벅스가 돈 많이 낸다는 거지. 그런 매크로적인 어떤 연결고리인데 그 양반이 트럼프 백악관 아마 경제 정책 했던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 그 유명한 사람. 중국의 역습인가 그. 네,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사람 책 읽고 제가 미국 가서 잠깐 배운 거 하고 그동안 이제 이게 팔 한 기럭지밖에 안 되고 이게 머리로 아는 걸 클릭하는데 이게 짧잖아요, 이게. 근데 저 달 보면서 저거 돌멩이 던져도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멀잖아요. 38만 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거와 이 경제학하고의 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 그동안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틀렸냐 내가. 나는 내 고객 잘 보호하고 인버스 덮어놓고 수익 잘 내고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주식 잘 찍어서 했는데 방송만 나오면 이게 억울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나는. 무슨 쇼충이 왔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거한 4위 위기를 차트가 올라갈 때 장이 좋을 때 돈 조금 떼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보험을 들어야지. 왜 바닥에서 계속 거기서 막 밀고 막 이렇게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매크로는 지금 20년이 아니라 40년 스케줄을 땡겨와야 됩니다. 달러가 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달러가 금본위 제도에 달러가 엮여 있던 걸 그 닷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71년 8월 15일 날 그렇죠. 닉슨 쇼크. 닥트린. 막 윤전기가 돌려가지고 가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독일하고 일본하고 갔잖아요. 니들 베트남 전쟁하면서 달러로 다 돈 벌어가지고 니들 공장지대 만들어서 제조업 기반은 어차피 캐파니까 캐파 증설해놓고 미국에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똑같은 일이 중국이 옮겼다 뿐이지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실업률 그때 실업률 지금처럼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에 자연 실업률 예. 달러 많이 풀렸지. 예. 글로벌 정세 비슷하지. 에헤. 예. 그러니까 18년이나 2018년, 19년 혹은 닷컴 버블 혹은 이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1970년대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안 들리던 그 폴 볼커라는 이름이 네. 요즘 연준 인사들 입에서도 자꾸 폴 볼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의회 청문회에서도 의원이 막 무르제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폴 볼커가 이미 타계하신 예. 1980년대 초반에 그 전설의 폴 볼커가 네. 왜 요새 자꾸 회자되냐고.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통화 증가 때문에 그렇다. 통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GDP가 100이면 통화를 105나 110만 풀면 괜찮은데 이걸 150, 100, 200 풀으니까 인플레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주의자잖아요.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 핑계로 평소 같으면 감히 하지도 못할 일을 금융위기 핑계로 해버렸어. 그렇죠. 연준하고 22가. 맞습니다. 예. 저가 보기에 이거 좀 과하다 싶어갖고 정상화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2013년에 버냉킵에서 맞아요. 테이프링이란 말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네. 그때 화들짝 놀라기 했던 네. 게 2013년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정상화 한번 해볼 끼라고 네. 파월이 각 세우고 트럼프한테 대들다가 예. 이렇게. 그다음 자빠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덕에 예. 금융위기 때도 못했던 일을 코로나 덕에 더 한번 더 지른겨. 맞습니다. 예. 어. 어떻게 할 거야, 유동성? 그거 다 지금 아이비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한번 와쁘면 저기 면책하고 넘어갈까?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예. 그러면 강세로. 근데 채권들을 보면 채권 인덱스를 보면 미국의 그걸 보면 지금 불과 10년 만에 채권 인덱스가 따블이 나서 채권 가격이 따블이 났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100이면 200이 됐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가격이. 근데 채권은 100을 갖다 넣으면 95를 대출해 줘요. 대출하고 그놈 갖고 또 채권 또 사요. 그럼 또 그놈 갖고 또 95 잡아서 또 채권 사요. 그러면 R이 할인율이 5가 되는 건지 넉넉 잡고 10으로 잡으면 10배 레버리지 튕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미국 국채로. 네. 이거 연준이 Q 하는 거 빠꼬미들 다 하러. 오케이, 채권 가격 올라간다. 10년 동안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하면서 제로금리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3, 4%, 4, 5%에서 채권을 쭉 해서 채권 매수를 해놓으면 레버리지를 쳐갖고 20배를 먹은 거죠. 먹었는데 채권을 누가 받아줘야지. 팬데믹 빵 터졌는데 채권 시장 기능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써서 그러면 정부가 SPC를 만드는데 거기다 자본금은 국민 세금으로 10% 집어넣을 테니까 연준 네가 거기다 90% 자금을 얹어. 그게 F자, 퍼실러티 붙은 거 그거 아닙니까? F자 붙은 거는 SPC로 만들어서 그렇게 법인 만든 거고 P를 붙인 거는 국민들 망하면 돈 못 받으니까 그냥 다 프로그램으로 다 보전해줘서 나눠준 거가 P가 붙은 거고. 프로그램의 네. P고 그건 F는 퍼실리티니까 F인데 전부 레버리지 쓴 거. 그러니까 그거가 그 SPC를 만들어서 페드가 받아줄 수 없는 걸 제로 금리로 만들어서 채권 가격 100이면 99.5까지 찬 놈을 10년 만기. 그래. 그걸 찬 놈을 국민들 세금 담보로 잡아서 애들 머리에다가
다 빚더미 떠넘기고 그걸 다 잡아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갖고 있었던 채권을 싹 다 받아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대출을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꿔주면 망하게 생기고 은행이 문 닫게 생겼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 유동성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든 말든 뭐 모기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대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잡아갖고 하루짜리 영래포에다 다 집어넣고 페드에 1.7조 달러가 잠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조 7천억 달러가 예, 대출을 나가도 될 돈인데 그렇죠. 그냥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한 없는 건 아닌 네. 뭐 한 0.25% 주나? 레포 금리가 0.15일 겁니다. 0.15 정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금만 안 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1조 7천억, 1조 8천억 달러가 거의 매일 연준에 하루씩 해서 잠기는 거. 그렇죠. 그게 영래포요. 그렇죠. 네. 영래포인데 지금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예. 뭐 어느 세월에 950억 한 지금 스케줄로 봐서는 한 5월 달에 그러면 FMC 하면서 50bp 올린다 치고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는 50bp 금리 인상해. 그러면 이제 0.25, 0.5에서 어떻게 되나? 0.75. 이제 0.75, 1% 상단은 1%가 되네. 그렇죠. 맞나? 0.75. 아니다. 0.75가 되는 거야. 0.75. 0.75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6월부터는 양적 긴축할게. 뭐 한 4,500억 불. 1,000억 불. 950억 불인데 그건 한도인데 처음부터 그래 가는 건 아니고 한 3개월 이내로 가겠다는 거니까 좋아. 어쨌거나 3개월에는 뭐나 한 950억 달러 정도 한도로 해서 가겠어. 950억을 몇 번 해야 그러면 지금 영래포 잠기는 돈을 갉아먹을까? 20번 해야죠. 20번. 예. 한 20개월 정도는 해봐야 그렇죠. 영래포로 잠기는 돈 그거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불가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었다라고 체감하기는 어렵죠. 어렵네. 그렇죠. 그러면 장 빠질 이유 없네.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오케이. 금리 인상 스텝이 팍팍팍팍 당겨질 거고 블라드는 뭐 연말까지 계속 50bp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인플레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다 쇼 같아요. 인플레에 상관없이 지들 맘대로 할 것 같아요. 요게 크레더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 루트는 그렇게 오는데 실물시장 루트는 계산이 안 됐어요 지금. 그게 지금 ISM 제조업 지표를 말씀드리는 게 실물 안 깨지느냐 지금 반도체 왜 떨어지는 것 같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저쪽에 네. 저 베트콩 잡겠다고 네이팜트 하나 갖다 던지면은 온천지 불인데 그 근방에 그러다 보면 꼭 베트콩만 다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죠. 민간인도 다칠 수 있다. 맞습니다. 의역하자면 네네.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했다고. 그렇죠. 예.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 좀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실물 경제 좀 타격이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이거 인플레 잡으려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할지 안 반등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급형 전문가가 모르죠. 그런데 아니, 보급형 전문가도 모르는데 나 같은 보급형 진행자는 좀 모르지. 선물 옵션의 그 신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뭔 차트 신? 분석에 뭐 근데 이게 지수 같은 거를 뭐 볼 때는 차트가 오히려 더 좋은데 전 차트를 잘 못 보니까 뭐 제가 그건 스킵하고 어쨌든 저는 제 입장 정리는 올라오면 나는 이거 기회다라고 본다는 거죠. 까꾸로라고 올라오면 까꾸로 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는 거죠. 반제 적격.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물 들어왔다가 물 건너갈 때 반쯤 건넜을 때 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나빠지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S&P도 빠지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저 선행하는 게 뭐냐면 3, 4개월 한 분기 정도 선행하는 게 신규 주문에서 재고 자산을 빼는 겁니다. 이거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려간다. 뉴오다. 그렇죠. 신규 주문, N어가 예. 신규 주문이구나. 예, 거기서 뉴오다. 재고를 빼라고. 예. 그러니까 주문은 안 나오고 재고가 막 늘어나는 거죠. 하하. 예, 그런 상황이면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ISM이 내려가면 S&P가 내려간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나왔죠. 그래프로 멀리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폭이 얼만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ISM 제조업 지표 신규 주문인데 빨간색은 이 하얀색은 OP 마진입니다. 무슨 마진? OP 마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마진.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15% 남겼던 거는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15% 남겼던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지금 16%니까 적어도 평균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12% 언더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진율만 4% 빠진다는 거예요. 마진율만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어차피 저 평균에 회귀하다 평균에 보면 회귀한다 그러면 신규 주문 빠지고 ISM 제조업 빠지면 지금 OP 마진율, 영업이익률로 계산해서 추정한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다 틀릴 거다라는 거예요. 기업이익 실적 추적치가 다 부러지게 될 거고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향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거를 리비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관심 없죠, 사실은. 리비전이 실제 나오잖아요, 요새 월가에서. 나오고 조금씩 있습니다. 낮춰지더만. 예, 낮춰지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노란색이고 여기 이제 EPS 그로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증가율. 그러니까 EPS가 100억 나다가 EPS는 주당 이익, earnings per 그렇죠. share. 예, 예. 오케이. 이게 나다가 110, 120 이렇게 올라가는 그 네. 증가율이 네. 꺾여버린다는 거죠. 꺾였네. 예,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얘들도 원래 동행하네요.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ISM이 그렇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과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투자라는 거고 봤을 때 ISM이 먼저 꺾이고 나서 EPS 증가율이 꺾이는구나. 그렇죠. 예, 먼저입니다. 선행. 네. ISM 제조업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경기 선행 지표고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는 게 GDP가 예를 들어서 부러졌다 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늦어요. 그건 GDP는 후행 지표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봐야 되는 거고 ISM은 선행은 맞는데 그거보다 더 선행이 뭐냐? PPI, 중국 PPI, 미국 PPI, 뉴 오더 오케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 그거 이전엔 뭐냐? 소비인데 소비 다 부러졌고 소비는 뭐냐?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 센티멘트 다 부러졌고 그러면 그게 어디쯤에서 돌려 세우는지를 봐야 되고 요번에 돌아섰습니다. 소비 심리, 미시간 소비 심리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어요. 돌아섰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수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MSCI USA의 어떤 리비전, 그러니까 어닝에 대해서 피스컬 이어를 한 2년 동안 볼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정을 하는 거예요. 낮춰진다는 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건 하향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파른 속도로 마이너스로 보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USA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 빠그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이게 다우 운송 지수거든요. 보라색이 이거는 다우 지수는 이게 운송 지수라고 하는 건 미국 경기 실물들을 나타내는 동행 지표로 많이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뻐그러져 있다는 참 사실 저거 IT 테크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나서부터 저 다우지수, 운송지수 얘기하면 완전 구닥다리 내지나 아재 소리 들었는데 예. 요새 저게 또 시황에서 자주 언급되더만요. 예, 이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실 때가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폴 볼거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게 우리 볼코 할배. 예.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건 미시간 센티멘트인데 요게 조금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예. 최근 지표가. 예. 그리고 요건 모기지 금리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지금 7% 나왔어요.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높으면은 센티멘트는 박살이 나는구나. 박살 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서 미국은 렌트가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오르면은 좋아 부자 됐으니까 가서 쓰자 이러는데 거기는 부동산 가격 오르면 월세 내야 돼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못 잡으면 걔네 조금 어렵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또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 요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하락도 낙엽과 같지는 않더라. 예,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네. 올라갔다가 반등했다 떨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구간이면 어떻게 가냐. 혹시나 지금도 예. 저 구간이면. 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금년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했다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쯤 와 있고 이게 올라가면 또 이제 또 쌍봉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지 이렇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여기 정도는 지키는 걸 보고 가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도 그러고 나서 혹시 이런 저항권을 못 뚫게 되면 준비하자 여기서는 현금이든 인버스든 뭐든 좀 여기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안 풀렸어요. 네. 미국의 신용 반대 매매가
요번에 살아났어요. 다시. 또 마진 대비 쫙 증가했어요. 요번에 살짝 장이 또 반등하면서 반등하면서 또 늘었어요. 그거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빅스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권사에 캐시 대비해서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정돼요. 금융사들이. 지금은 기준금리가 안 바뀌었는데 미리 수정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다 반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페드가 정책금리를 내는 거는 증시에 아무 영향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금융사의 시스템은 중앙은행이라든가 금통위에서 야, 니들 줄여. 금리 올려. 다시 갖고 와. 이렇게 목소리만 살짝 깔아도 금융사의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하는 것들이 완전히 그냥 다 틀려버리거든요.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10년물 국채.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 시황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종목만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금리하고 이자율을 구분을 못하는 예를 들면 시장 이자율은 마켓 금리 10년물 국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책으로 하는 거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먼저 움직이 이거는 선행지표고 이건 후행이거든요. 마켓은 선행이니까 막 보고 있다가 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팔어 사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주식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페드는 고용, 실업률, 필립스 곡선 이런 것들 물가 보면서 정책적으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금리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온다라고 했더니 야 수요가 없는데 왜 오냐 인플레가. 그게 아니라 원자재 값이 2배가 올랐는데 인플레가 안 오겠냐. 그래도 수요가 없어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의 원인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지금 공급 충격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뭐냐.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 렌트에 의한 인플레이기 때문에 수요 견인에 의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따뜻했던 그런 99년도까지 있었던 골디락스 기간에는 수요가 견인하고 중국이 저물가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가 다 해피한 그런 인플레였기 때문에 2% 타겟 잡아놓고 2% 넘으면 금리만 딱 올려주면 시장은 올라갔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공급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튀면서 임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레이즈인지 라이즈인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도 안 되고 금리가 지가 움직이는 건지 누가 움직여주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이게 인플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내가 요거는 확실히 알고 내가 대비했으니까 이건 내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100만 안티를 끌고 지금 제가 문매를 맞고 있는 건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는데 오케이. 요즘 강영현 TV는 몇 분 정도 보셔? 17,000명 정도 됐는데 잘 안 늘어요. 제가 잘 안 늘어? 조심하라고만 하는 놈한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아는데 종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증권맨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고객 이해상충이 있잖아요. A라는 주식이 좋아 보이면 A를 와서 얘기해야죠. 내가 증권 전문가면. 근데 저는 B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는 내 고객 사줘야지. 내 고객 사주고 나서 방송에 와서 이거 사라고 떠들어대면 이거 이해상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해상충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그래도 이제 저는 가늘고 길게 이제 저는 뭐 무리하는 거 싫고 아니 수수료 안 내도 좋고 고객 안 해도 좋고 방송 뭐 잘려도 좋고 다 좋은데 가늘고 길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는 그냥 그것만 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타격,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때 그게 오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 경제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있을 때 정부 지출은 지금 데피시트 너무 많아서 이건 오히려 축소시켜야 돼. 이건 마이너스야. NX, 넷 익스포트 이것도 마이너스야. 미국 경제는. 그럼 C하고 I인데 C하고 I는 전부 이자율의 함수예요. 그렇지. 이자 높이면 소비도 줄고 저축률 늘어나면 저축률 줄고 소비도 줄죠. 그리고 마이너스 카드 받는 것도 돈 비싸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소비와 투자가 좋아진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예요.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 주식이 오른다고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나오는 논리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장주 가야 되고 주식 올라야 된다 결론 내려놓고 그러니까 인플레는 안 오고 그러니까 유가도 안 올라야 되고 10년물 국채는 안 오르는데 왜 안 오르냐 그랬더니 K자형 성장이다. 기계가 사람을 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물가 안 오른다. 그게 아니고 양말 만드는데 기계가 만들지 당연히 2차 산업공학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서빙하는 로봇 기계가 한두 대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택배가 지금 옵니까 뭐합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그냥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양말 공장 하던 게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서 싸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공장이 한국으로 왔다 중국으로 갔다 베트남으로 가니까 물가가 유지됐던 거고. 그게 무슨 4차 산업혁명하고 자율주행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물가하고. 4차 산업혁명 아무리 돼도 배달시켜 먹는 거 올 때는 오토바이 있으면 헬멧 사면 오지. 다른 사람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배달 로봇 나오면은 저 하이바 만드는 회사는 주가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하이바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네. 오케이. 하여튼 지금 시방 10시 9분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준비 없인 자료 오늘 다 풀지 마셔. 다 했어. 다 했는데 자, 이제 약속은 지킵시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칠 만큼 들었어. 아따 강행이 징하다 하실 거야. 네. 그래 우리 충분히 겁먹었어. 네. 그렇지만 강행이 종목 잘 본다며. 네. 하나만 찍어줬어. 하나 말고 여러 개 할게요. 여러 개? 네. 좋다. 대박. 일단 여러 개 할게요. 일단 저는 실적에 기반한 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닥 찍었는데 업종, 건설 업종. 바닥 찍었는 데는 뭐로 차트로 판단할까요? 아니요.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는데 정책 뒷바람 받는 거 건설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목 에스폼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건설이 좋을 것 같다. 네. 삼목 에스폼부터 시작해서 삼목 에스폼 300% 갔는데 그런데 그건 칭찬 안 해줘. 지수 내린다고 했으니까 저 시키 저거. 오케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돈 벌었으니까. 자. 밸류 체인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4월 정도 되면 레미콘 시멘트 건설 지금 인플레 때문에 뭐 했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시멘트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갖고 1톤짜리 시멘트 해봐야 15,000원 2만원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 말이 됩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공사 안 된다고 서로 돈 주고 쓰는 기사라고 생각 안 듭니까? 서로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묶여있던 시멘트 가격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시멘트 가격 오르면 레미콘 가격 오르고 다 오르고 그러면 분양가가 묶여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멘트 철근 가격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건설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7개 규제 국직국 뭐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양도소득세 뭐 중과 뭐 이런 거 중요한 7개의 세목 중에서 항목 중에서 2개 정도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지방선거 끝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시고 건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셔다운 합니다. 서로 기싸움 하려고. 공사 아예 접어. 화끈하잖아요. 공사 현장 사람들은 니 임마 닫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 쪽에 바텀업 된다라고 하는 거. 바텀업.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 상황에서 실적도 좋고 멀티플도 안 나오고 이자도 별로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인플레를 방어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정책 뒷바람을 박아둘 수 있고 바닥 턴온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잘 사면 될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건설 중장비 관련된 거가 오늘 중국 지준율 풀었죠. 그렇게 되면 철강이나 화학이 눌려 있었는데 기관들은 그쪽에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나프타 베이스로 원유를 끓여가지고 그 중에서 납사를 꺼내서 그놈을 벤젠톨루엔 자일로로 깨가지고 그걸 다운스트림까지 쫙 해서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해갖고 쫙 만드는 밸류체인인데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에탄 베이스입니다. 에탄 크래커. 지금 송원 산업이 날아가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에탄 크래커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석탄 베이스로 뽑아내는 것도 있어요. 석탄 가격 오르고 천연가스 값 오르면 이쪽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의 수요가 땡겨주는 상황이 오는지를 잘 보시고 그게 된다면 그쪽에서 단기적인 플레이는 될 거다. 그런데 중장비 쪽은 중국 빠그러 지는데도 실적은 바닥 잡았거든요. 중장비 쪽. DY 파워, 진성 TC, 두산 바합캣. 제가 또 그런 것도 조사해보잖아요. 네? 재고 얼마 있어요? 공장 얼마나 돌아가요? 이런 거 알아보잖아요. 요새도 탐방 다니셔? 요새는 탐방 안 다니는데 그 갈 수도 없어요. 안 받아주고. 그래서 안 받아줘? 온라인으로만 다 하고. 그런데 공장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뭐 알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업황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땅을 패고 팬데믹이 해체가 되면 공사 현장이 막 돌아가는 성수기. 우리나라 장마철 지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별로 막 스테이트들이 막 도로 깔고 포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산 밥캣 인프라코어 보신 다음에 캐터필라, 디어 이런 애들 보면 디어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스카이 마케팅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주가 빠졌거든요. 의존도가 중국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의존도를 충분히 낮춰놓고 선진국 시장에다 매출 나오는 애들 보면 실적 보면 딱 나와요. 여태 그 정도 실적 나왔으면 앞으로 2, 3년간 실적은 그보다 곱쟁이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딱 바닥에서 보시고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예. 더해? 그만해? 그만. 지금 우리가 미안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 뭐 진짜 이거 택시비도 얼마 못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앞에 그 것이 어마무시하게 듣고 나서 지금 네. 종목 하나만 주소했더만도 지금 막 쏟아졌네. 앞으로 더 할 수 있어. 1시간 더 할 수 있어. 종목 얼마든지 봐. 됐고.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참 이제 오늘 막 2부에서 저기 강혜연 TV를 통해서 100만 안티 달성 목표를 향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따박따박 하고 계시는 그러나 결국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빠져서 돈 깨지란 얘기가 아니고 돈 버시려면은 왜 굳이 지금 사셔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쇼충이냐 지금 막 얼프되는 종목 이렇게 몇 종목만 귀에 들어오는 거 봐더라도 강 부장이 왜 여의도 바닥에서 그 유명한 강행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따 오늘도 막 징하네.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 금요일 날은 톰과 제리하고 찍고 까불다 보면 힐링이 되고 우리 또 강 부장 나오는 날은 또 생각보다 또 15분 더 길어졌는데도 네. 피곤치 같네요. 그래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 거한 사위 편안함에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 네. 위증. 위증. 오케이 그래요. 주말 잘 쉬시고 네. 고생 조만간에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